김민하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로고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각광받는 노래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좀 시대 정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싹 다 갈아엎어 이게 인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낸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인데 그러게요. 이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가 쉽다는 거고 예. 중간에 이제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줘 이런 대목도 있는데 이 내 마음 부분을 이제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로 바꿔 부르면 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뭔가 합니다. 바꾸자. 이건 야당 쪽에서 써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싹 다 뭐 1번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바꾸자라는 메시지가 또 역대 야당들의 어떤 그런 로고송에서는 각광을 받은 게 또 사실입니다. 같은 이유로 2000년 총선 당시에 이정현 씨의 바꿔라는 노래가 인기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바꿔 모든 그렇죠. 걸 다 바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가사가 다 바꾸자는 거니까 예.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시키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노래의 이런 가사나 이런 메시지보다도 이미지로 또 새로움을 어필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TV 광고에 이 DJ DOC의 DOC와의 춤을 이걸 사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예. 당시 김대중 후보가 직접 춤을 추는 모습까지 영상에 등장을 해서 아주 파격적인 이미지 전략이다. 이런 사례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죠. 좀 흥겨운 가락, 곡조 이게 인기인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고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이번에는 이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강조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여기에 가장 잘 맞았던 노래가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전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역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트로트가 계속 인기였는데요. 지난 2016년에 새누리당은 가수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을 로고송으로 검토했었는데 당시 7선 의원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유세장에서 직접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쾌한 분위기 노래가 안 먹힐 것도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엄중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이렇게 흥겨운 노래를 틀고 율동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또 선거 전략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선거라는 컨셉으로 차분하게 유세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전략 문서에 적혀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으로 온라인 유세 쪽에 집중을 하고 6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유세를 탄력적으로 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로고송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흥겨운 노래보다는 잔잔한 분위기에 뭐 걱정 말아요 그대라든지 이런 노래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전인권의 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렇습니다. 이 로고송이 언제부터 이렇게 쓰였어요? 1995년 선거에서 선거운동에서 이제 확성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로고송이 활용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에서는 이 정치 논리나 또는 뭐 일부 이제 부정적인 흑색 선전 이런 게 구전으로 많이 지역구에서 전파가 됐었는데 예. 이때 이제 노래를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노래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시키기 시작한 게 로고송의 시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이 박미경 씨의 넌 그렇게 살지 마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계 은퇴 번복 이런 걸 꼬집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회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개사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비자금을 뭐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로고송들이 이제 그때는 활용이 많이 됐던 거죠. 예.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당명, 기호, 후보자 이름을 알리는 이런 이미지 전략 수준에서만 지금은 로고송들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로꾸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로꾸꺼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이걸 이명박으로 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고송이 1분 30초인데 이명박이라는 단어가 39번 등장하는 로고송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시끄럽다는 반응도 많죠? 그렇죠. 선거 때 되면 다 이거 시끄럽다는 반응이 사실 많고 민원도 많이 또 중앙당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또 정치권이 로고송을 쓰는 또 이유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쉽게 전하기 쉬운 수단이 또 역시 노래다. 이런 것도 사실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공허한 이미지를 담는 것보다는 당의 가치나 노선을 담는 이런 수단으로 노래를 활용하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차원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노래를 적당히 개사해서 쓰는 이런 세태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들으면 또 그 정치 세력이 떠오르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정치 세력의 뿌리가 깊어야 되고 대중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노래가 각인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치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고공비행 주제는 4개월 만에 잠금 해제된 아이폰입니다. 어떤 아이폰?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에 검찰 소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백모 수사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폰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졌는데 아이폰이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금 해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공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이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가고 막 그랬죠. 그렇죠. 이 백모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에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스마트폰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서 스마트폰을 압수를 해갔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이게 이제 당시에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도 아이폰은 검찰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가져간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을 고리로 청와대와 긴밀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정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왔었거든요. 경찰은 또 이에 대해서 백모 수사관 휴대가 필요하니까 다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강수를 뒀는데 맞아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검찰이 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각을 해버리는 상황이 이어졌죠. 이런 식의 신경전이 두 차례 오고 가면서 참 볼썽사납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잠금을 못 풀었으니까 수사하고 싶어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잠금 해제됐으면 검경이 함께 수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이 사건 수사 자체는 4.15 총선 이후로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단 이 내용들을 지켜보는 필요가 있고요. 이 검찰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 과정을 서초경찰서 측이 참관하는 형태로 이 내용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했다? 같이 풀었다? 그렇죠. 또 경찰도 검찰이 갖고 있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과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검토 중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장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좀 여지는 선거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검찰, 경찰이 참 신경전이 오래가네요. 그렇죠. 거기 뭐가 들었대요, 근데? 여기에 뭐 이 당시에 백모 수사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2017년 말에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와대 윗선과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건데 다만 지금 이 스마트폰은 이제 사용 시기의 문제가 또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분이 있었던 기간이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인데 이 스마트폰은 검찰로 복귀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시기인 같은 해 4월부터 쓰기 시작한 기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2017년 지난해 2월까지 썼는데 2018년 4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19년 4월. 그렇습니다. 네. 그죠? 19년 4월부터 쓰기 시작한 이 기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 기종하고 데이터의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면 사실 또 이게 핵심 정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들여다보죠.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